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의 2층짜리 건물. 우편함엔 계약자 불명의 전기요금 미납 요금서가 쌓여 있는데 3월 사용량은 0입니다. 그럼 여기를 혹시 사무실로 쓰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거 잘 모르겠던데요. 양문석 후보 측이 2021년 4월 장려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신고한 사업자 주소지입니다. 검사 결과 당시 양 후보 장녀는 대출 11억 원 가운데 6억 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모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양 후보가 대출 5개월 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5억 8천만 원을 사업자 대출로 갚은 것이라 용도의 유용이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양 후보 측은 사업 목적을 증빙하기 위해 3개월 후 사업 물품 구매 명세표를 제출했는데 조사 결과 거래업체들은 대출 이전에 폐업했거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주가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서류만으로 진행된 수성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여신 심사도 드러나 해당 금고가 취급한 유사 대출 53건, 257억 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 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11억 원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건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 6억 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 원을 갚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 환수 조치 통보를 하게 되며 납부기한은 통상 한 달가량이 주어집니다. 중앙회 현장 검사가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금융감독원 검사 인력 5명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파견됐습니다. 어떤 부분 주로 살펴볼 예정인지 그 부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에 현장 검사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 후보 측이 제출한 사업 관련 각종 증빙 서류의 진위를 가리고 대출을 내준 과정이 적절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했다면 편법이라는 거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금감원이 나서서 야당 후보 의혹 검증에 뛰어드는 게 과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상의 없는 독자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 그냥 저 혼자 판단한 거거든요.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저한테 있다고 제가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감원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이번 주 중으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김한란 이하여대 초대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말한 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 자극적 부분만 편집해 매도한다고 반발하다 당의 권고에 결국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과거의 일을 말과 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언어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진지한 사과라며 후보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사과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저도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에 이어 이 대학 총동창회는 김 후보 발언이 재학생과 동창생에게 모욕감을 줬고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 등 위안부 단체들은 김 후보의 위안부 비하 발언을 비판하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김 후보자의 발언을 두둔하는 말을 하면서 논란은 다시 확산됐습니다.
이른바 낭낭클럽이라는 건데 낭낭클럽 총재가 김한란 이제 초대 이화여대 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조 부위원장은 김 후보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거라며 막말이라고 문제 삼으면 역사적 내용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종황제 비하 발언까지 나와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사면 초과 상황에 놓인 김준혁 후보의 상황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예, 뭐 하여튼 그런 걸 했지. 나라가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그래서 밤만 되면 매일같이 해서 새벽 4-5시까지 하고 그러고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김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말한 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 이화여대에 이어 이 대학 총동창회는 김 후보 발언이 재학생과 동창생에게 모욕감을 줬고 이른바 낭낭클럽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낭낭클럽 총재가 김한란 이제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입니다.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이제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저 때는 현실 정치인일 때가 아니고 역사학습자로서 자기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견해를 밝힌 건데 저것까지 막말이다 문제 삼게 되면 어떻게 그럼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송영훈 대변인, 김준혁 후보의 이 설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또 고종황제 비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종황제 후손들이죠. 대한황실문화원에서도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자 명예훼손 고소장, 고발장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 되면요. 그 일일 망언 또는 하루에 2개 이상씩 계속 발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공천 취소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제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일본 시즈오카 현 지사가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발표했냐. 이분도 이제 망언이 문제가 되는데 신입 공무원 혼신을 하면서 야채를 팔거나 소를 돌보는 것과 다르고 여러분은 두뇌와 지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채 파는 사람들, 소 돌보는 사람들을 광역으로 비하한 거죠. 그 현청으로 뭐 1000통이 넘게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틈만 나면은 뭐 총선이 한일전이라든가 뭐 그런 류의 프레임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보면서 아, 일본은 공직자가 사퇴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일본을 부러워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쯤 되면은 책임 있는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준혁 대변인, 민주당에서도 이 김준혁 후보 그 수원정 선거구 하나뿐 아니라 전체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뭐 당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장 내일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미 투표용지가 다 인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김준혁 후보에게 진정 어린 그 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김준혁 후보도 그걸 받아서 지금 모 대학 또는 그 관계자 또 지금 본인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저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일주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영향을 안 주고 있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좀 결자 해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뭐 지금 김준혁 후보가 정말 석고 대제를 하든 무릎을 꿇든 본인이 최대한 본인의 실언이라든지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수습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도 한번 구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양만희 논술위원, 일단
김준혁 후보, 김말란 총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죠? 이대 총학생회가 또 오늘 오후 5시에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요? 네, 학교 강당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보도를 보면은 이제 동문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집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을 하고 사과를 권고했는데 좀 전에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당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도 김준혁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는 식의 의견을 전달함으로 해서 김 후보 지지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유권자들을 좀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에서도 사과를 권고했던 것이 그동안 논란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대에서 이제 공식적인 대응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 권고를 했고 사과 권고를 받고 나서야 당사자가 이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당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이래저래 이 사과의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김진욱 대변인 지금 양만희 논술은 얘기한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바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종편 패널로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낭랑클럽이라는 총재가 김말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었고 미국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란 거다. 이렇게 오히려 좀 김준혁 후보를 어떻게 보면 좀 감싸주려고 한 건데 이 반발을 더 키우는 쪽으로 불에다 기름을 부었다 이런 평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왜 했을지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뭐 얼마든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당이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기름을 붓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한 번 더 좀 깊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송영훈 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준혁 후보를 공식적으로 고발까지 했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김준혁 후보가 수원정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그 뒤까지 좀 어떻게 사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해도 아직 총선이 끝나기도 전인데 공공연하게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이 김준혁 후보도 나중에 사자 명예훼손이 문제가 돼서 뭐 기소가 되거나 하더라도 과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지 그 부분도 대단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김 대변인님께서 그 조상호 부위원장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준혁 후보를 공천 취소를 하지 않고 일주일만 버티자는 것이 민주당의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일이 별것 아니라는 정서가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걸 방증하는 것이 이화여대 출신 그 의원과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986년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서영교 의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까? 해방 이화의 정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남양주의 최민희 의원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최민희 후보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은 이화여대 사학 전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봉갑의 안규령 후보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왜 우리 선배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말을 못합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조상호 부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그 추측일 뿐이고 너무 그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지금 저 얘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당 차원에서 사과를 권고하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학자적 소신을 어떻게 피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학자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공개적인 석상에 나올 때는 충분한 근거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거명 주셨던 뭐 여성 후보님들 다 지금 자기 지역에서 단 한 표를
후보보다도 더 득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라면 일단은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표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지가 떠나고 있다는 걸 느껴진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발언이 훨씬 더 원망스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로서 지금 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사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